지난 5월 대전 팁스타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충청권 엔젤 투자 허브가 문을 연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은 제한됐지만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같은 시간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호남권 엔젤 투자 허브 개소식이 열려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엔젤 투자는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공급하면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교육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 용어인 엔젤 투자. 여기에 허브라는 의미가 더해져 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엔젤 투자 허브,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리 엔젤 투자가들을 발굴을 하고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초기 창업 기업들과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킹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엔젤 투자 허브를 중심으로 우리 지방의 엔젤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 기업들. 엔젤 투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 자문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후 기업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투자 이익을 일정한 방식으로 회수하는 개인 투자자가 바로 엔젤 투자자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엔젤 투자는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져 지역 스타트업에겐 꿈 같은 이야기였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조성한 것이 엔젤 투자 허브다. 지방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결국은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 유치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기업들 싹을 키워가지고 키워내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 좋은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려면 결국은 엔젤 투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광주하고 대전에 지금 시작을 하는데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시도에 다 이런 엔젤 투자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는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창업 열기와 함께 벤처 투자와 펀드 결성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제2의 벤처붐이 불고 있는 지금, 성공 창업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엔젤 투자, 그 새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전라북도 완주군 화심리. 고소한 순두부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40년째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는 이 식당은 종일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게 있다. 바로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 저희가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서빙 로봇을 선택을 했고요. 반신반의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포스트기와 주방의 KDS 모니터에 주문 내역이 자동으로 표출된다.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고 쟁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이제부턴 서빙 로봇이 나선다. 서빙 로봇이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난과 인력난을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 하루에 4만 5천 원 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격은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각각 0.7인분 정도의 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서빙 로봇을 개발한 곳은 대전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다. 대학에서 험지 자율주행 로봇을 전공한 정호정 대표. 100% 국내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했다. 최근엔 기술력을 인정받아 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졸업 후 연구원을 꿈꿨던 그가 전공이 아닌 실내 로봇 개발에 뛰어든 건 힘든 식당 일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종업원도 해보고 요리사도 해보고 막 해봤었어요. 문제는 손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재밌고 한데 이제 하루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8km에서 14km를 걷거나 달려야 되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턴오버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종업원이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로봇이 나는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내가 턴오버를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3년이란 시간 동안 국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과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2018년 지금의 회사를 창업했다. 로봇 분야는 그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이지만 서빙 로봇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져 있으면 로봇이 여기 있으면 최단 거리는 여기 도착해야 된다고 하면 일직선으로 도착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사실 종업원들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둘러서 가요. 왜냐면 여기 테이블 때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해서 가는 거죠. 갑자기 의자가 변동되는 경우, 테이블이 변동되는 경우, 혹은 뭐 아기랑 같이 와서 먹는 경우, 유모차를 끌고 오는 경우, 그리고 뭐 국물 있는 뭐 액체 핸들링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많이 사실은 겪었죠. 제품 개발 이후에도 어려움은 많았다.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금이 바닥났다. 공학도로서 기술 개발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복잡한 행정 업무가 끝없이 이어지며 난관에 부딪혔다. 이때 엔젤 투자자를 만났다. 엔젤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 투자와 경영 자문을 받으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엔젤 투자를 해주셨던 분이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있다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뭐 저희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어디 좀 만나고 싶어요. 저희 계약서 좀 이런 것들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조직 관리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많은 위로가 돼요. 특히 엔젤 투자다 보니까 시드머니 단이잖아요. 얼리 단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렇게 공감이 해줄 수 있고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저희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사실은. 투자자이자 든든한 지원군, 엔젤 투자자를 만나면서 정호정 대표는 제품 상품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포스기, 키오스크, KDS 등 요식업 시스템과 100% 연동 가능한 국내 유일의 서빙 로봇을 출시할 수 있었다. 창업 3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정호정 대표. 창업 초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후배 창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혼자서 고민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고민을 알려줄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희 나라의 또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받는 게 좋고, 시드머니 단에서 투자를 빨리 받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그 투자사분들에게 어려운 점을 빨리빨리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 창업과 투자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대부분은 창업 소요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창업 이후 추가 소요 자금 역시 자기 자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 자금은 소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금세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지만 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충분한 담보가 없는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때 초기 창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게 바로 엔젤 투자다. 창업가들이 어쨌든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결국은 돈이에요. 창업해서 그 돈이 없으면은 대부분 자기 돈하고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좀 얻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해 나가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결국은 어디선가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은 회사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을 이제 그 어려울 때 투자해줘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 단계로 키워나가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은 그것같이 즐거운 일이 없죠. 사람도 키우고 하나의 기업도 키워가는 거니까.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아 회장은 국내 최초로 IPTV 분야를 개척하고 성공 신화를 이뤄낸 한국 벤처계의 거목이다. 지난 2007년 벤처기업인 예비 창업가들이 모여 최신 트렌드, 투자 동향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고벤처 포럼을 만들어 지금껏 이끌어오고 있다. 젊은 시절 창업해 성공 경험이 있는 고영아 회장은 단순히 투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후배 창업가들에게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전하고 창업자 멘토링, 네트워킹 등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엔젤 투자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선 사람을 키우는 일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여분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스타트업들한테 좀 투자해주고 돈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그분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걸 보면서 저한테는 많은 그런 그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2000년 반도체 장비 핵심 기술인 플라즈마 전문 기업을 창업해 2012년 미국 기업에 매각한 이용관 대표. 그는 우리나라 대표 딥테크 엑셀러레이터를 이끌고 있다. 자신처럼 기술 연구만 하다 창업해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보통 기술은 아카데미에서 신규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만 실은 기술이 시장에 나올 때는 시장이 얼마나 적합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기술의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시장의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좀 맞춰가는 작업들을 같이 해주는 거를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들을 초기 창업자들이 그 부분에 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좋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스타트업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문성으로 인해 투자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들에게 투자와 경영 자문을 통해 후속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회사가 투자한 기술 기업만 200여 개. 현재 시장 가치는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초기 투자는 이 회사가 고를 만한 어떤 지표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품도 없을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른다는 걸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큰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투자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뭐 고르기도 하지만 좋은 팀이냐 아니냐를 하지만 부족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해결할 만한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으면 직접 도와드리든지 그래서 보완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좀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회사는 현재 국내 엑셀러레이터 최초로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우수기술 스타트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역할보다도 그 뒤에 붙어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한테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또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다? 아니면은 정말 좋은 사업 모델로 고도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들을 체계화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더 네트워킹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갈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학 서학김이란 말이 생길 만큼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도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한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처도 많지만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엔젤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투자하면은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비트코인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건 대단히 리스크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엔젤 투자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만 잘 키워서 좋은 기업들을 키워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도 키워내고 또 본인들의 투자를 해서 재테크도 또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도 엔젤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도 키워내고 자기들의 부도 키워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엔젤 투자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엔젤 투자 지원센터에 등록된 올 상반기 개인 회원 수는 2만 5천 명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 투자 조합 수는 1,800여 개, 결성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개인 투자 조합 등록제도 시행 이후 20년 만에 조합 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좋은 창업 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대상인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종 어떤 그런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젤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한몫했다.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소득공제율을 확대해 투자 금액의 3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투자 실적과 투자 심사 경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 개인 투자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문 개인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개인 투자자는 걸어다니는 벤처 인증기관으로도 불린다.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이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등록된 전문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 공신력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엔젤 매칭 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엔젤 투자자보다는 전문 엔젤 자격을 획득하면은 그 매칭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엔젤 투자 방식은 개인이 가능성 있는 기업을 골라내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 있다. 엔젤 클럽은 개인들이 동호회 형태로 모여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 투자 방식이다. 개인 투자 조합은 49명 이하의 조합원이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출자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아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엔젤 클럽이나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면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쉽고 회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개인들에겐 엔젤 클럽이나 개인 투자 조합을 추천한다.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 대상을 찾는 어떤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랄지 어떤 뭐 그런 창구, 뭐 그다음에 뭐 실제 계약을 할 때 뭐 주식이 그냥 뭐 사면 되고 펀드는 가입하면 되는데 뭐 계약서 써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하는 대안은 일단 엔젤 투자자도 약간 간접 투자 형태가 좀 적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거를 한 몇 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측면들이 있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간접 투자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합원 내에서도 많이 생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 엔젤도 많이 나오셨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벤처기업의 직접 주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발굴해야죠. 내가 너네 회사에다가 1,000만 원 투자할게 하면은 받아주는 회사도 없고요. 개인 투자 조합에서 좀 그 흐름을 살펴보시다가 정말 괜찮은 기업이 나왔을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처음에 큰 금액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한 좌당 뭐 규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100만 원씩 시작이 되니까 한번 가볍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참여를 해보시면 가장 쉽게 흐름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기 대표. 서울 대형 투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과 초기 창업 기업이 시장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엔젤 투자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례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나 어떤 재무구조는 충분히 훌륭하게끔 성장을 해왔으나 기본적인 회사의 기업으로서의 갖춰야 될 구조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급성장을 했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 기업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또 이런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처음부터 서포트를 해주고 제도적인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다음 투자를 받을 때 좋은 밸류로 많은 금액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엔젤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디자인, 재무, 마케팅 등 경영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갖추고 예비 창업자들이 이들과 자유롭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한 것들은 사실은 전문 인력도 있고요. 그 전문 인력을 받쳐주는 서포트한 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유지 비용도 가장 큰 부담일 거고요. 그래서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 기존 사무실 임차료 또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회계에 대한 격리 총무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해소해주고 지원을 해주자 하는 방식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정기 대표의 투자와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이성민 대표. 10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창업에 도전했지만 여느 초기 창업자들처럼 수많은 좌절을 맛봐야 했다.
경험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저도 시작할 때는 주머니에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시작했던 경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요. 또 자금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론을 모르거나 어떤 봐야 되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시간이 곧 돈으로 교환돼 버리는 현상을 금방 깨닫게 돼요. 이정기 대표가 사무실 공간부터 마케팅, 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까지 지원해주고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주면서 이성민 대표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자금에 대한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업의 방향을 잡는다는 게 스타트업들은 자기 생각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잡아줘요. 자, 회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다음 단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인프라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민 대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정기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 무려 5억 원.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자신의 엔젤 투자가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실 엔젤 투자자들이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정 소정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금전적으로도 좀 자유롭거나 아니면 전문직으로서 고소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어가면서 그분들의 인프라 또한 네트워크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엔젤 투자자의 자금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대표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올해부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 AI 창업병진 대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추천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정기 대표를 만난 지 1년 만에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다.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볼 수 있어요. 랜덤 추천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엔젤 투자자의 어떤 인프라로 어떤 정보를 얻고 또 직접적인 담당자들을 소개를 받고 또 소개받은 과정에서 그 편안함을 가지고 와서 이런 유관기관들이 어려운 벽이 아니구나. 막상 다가가면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을 양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용기도 생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기대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국내 전문 개인 투자자인 김창석 대표 역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엔젤 투자에 뛰어들었다. 2007년 엑셀러레이터 제도 도입 이후에는 초기 창업 기업에 자금과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 육성 기업을 이끌고 있다. 많이 아쉽긴 합니다. 전남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이 기업들을 한번 밸류업시키고 기존에 창업했지만 보완할 수 있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젤 클럽과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 우수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조, 사회적 기업 등의 엔젤 투자도 하고 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건 한 100% 정도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금에 넣어두면 30%의 어떤 이자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도 이렇게 많은 어떤 수익을 하지만 3년 동안 1년에 30%씩만 하더라도 90%라고 보면 100%는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투자했을 때 그걸 기본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300%, 400%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추가적인 수익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경험과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김창석 대표. 그에게는 확고한 엔젤 투자 원칙이 있다. 창업자를 꼭 만나고 투자를 한다는 것. 초기 창업 기업일수록 제품보다는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단 먼저 사람이에요. 그분의 열정과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묻어나는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게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연계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떤 창업자들이 어느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좀 있으면 바로 손을 놓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멘탈적인 측면이나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열정이 있는 분은 비즈니스의 피보팅이라고 하죠. 좀 다른 방식이라도 융합해서라도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이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최고로 그 평가할 때도 그렇고 주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 투자자는 창업 기업을 이해하면 물론 마케팅, 재무 등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냥 투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지켜보는 어떤 그런 어떤 것보다는 엔젤 투자자라는 것은 그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어떤 사업화에 대한 어떤 R&D, 개발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조언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잘 가게끔 이렇게 그 가이드해주는 어떤 그런 투자자, 엔젤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창업 강의를 하고 있는 이우진 교수. 투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엔젤 투자를 하는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창원에 있는 한 스타트업을 찾았다. 각계각층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서 스포츠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변리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또 업체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엔젤 투자 관련된 설명을 듣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은 지난 2015년 창업해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첫 번째 제품으로 바람과 파도 없이 강이나 저수지에서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전동 제트보드를 개발했다. 자체 동력을 갖추고 있어 개인 해양 레저 장비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레포츠용으로나 이렇게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그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정보로만 접했던 기업을 직접 방문한 엔젤 투자자들. 저희 거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회사 분위기는 물론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면서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일단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기술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오히려 그런 기술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조금 더 인상 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엔젤 투자자들과 이중권 대표 일행은 거제 바다로 향했다. 내친 김에 전동 제트보드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육상에서 몇 번의 연습 후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의 자체 동력으로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전동 제트보드. 직접 체험해보니 기존 서핑보드와의 극명한 차이점과 독자 기술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직접 방문해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보고 하니까 이런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만나니까 기업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은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적은데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창업자의 경영 능력과 사업성을 판단한다면 엔젤 투자의 성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초기 창업 기업 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사회의 혁신을 이끄는 엔젤 투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엔젤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2018년 엔젤 투자액 6천억 원 중 81.6%인 5천억 원이 수도권에서 이뤄질 만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지역에선 창업가와 투자자와의 만남이나 네트워킹이 쉽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자를 찾아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창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엔젤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 투자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투자가 지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투자자가 활성화가 되면 이 지역 투자자는 그 성격의 제품과 기술과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고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 스타트업 대표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마 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촉매제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는 그 특성상 이제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만 하지 마시고 엔젤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교육이나 그러고 그런 뭐 좀 마인드를 갖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난 5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과 투자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충청권과 호남권에 엔젤 투자 허브가 문을 열었다. 엔젤 투자는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좀 심하게 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엔젤 투자 인식 개선이라든지 엔젤 투자를 접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비수도권에는 많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생태계를 좀 잘 알고 지역에 있는 엔젤 투자자들을 직접 발굴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역 엔젤 허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역 엔젤 투자 허브는 엔젤 투자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지역의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 협업해 지역의 엔젤 투자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엔젤 투자자들을 발굴해 교육하고 그 투자자들과 지역 유망 기업을 만나게 해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투자 허브는 우선 해야 할 일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엔젤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역에 뭐 어떤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뭐 돈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월급쟁이들도 여유 자금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젤 투자자 교육을 통해서 엔젤 투자 저변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창업자들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죠. 호남권 엔젤 투자 허브가 문을 연 지 2달 만인 지난 7월 전주에서 첫 번째 행사가 열렸다. 호남권 엔젤 투자 컨설팅과 IR 피프티 캠프 50시간의 교육으로 5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자는 의미를 담아 개최한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투자자와 창업자가 서로 만나는 게 IR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코칭받고 그리고 직접 투자자들이 오셔서 이 IR을 어떻게 해야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엔젤 투자에 최적화된 그런 교육으로 그런 코칭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에 참여한 창업팀들이 실제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30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참여 기업이 제한됐지만 창업가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저는 2019년 1월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관광벤처기업 그리고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지금 5가지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그 한국벤처투자와 전문 엔젤 투자는 이미 투자를 받았습니다. AC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번 IR 피칭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연습을 좀 해보고자 왔습니다. 저는 현재 전라남도의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물론 투자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걸 또 세련되게 저를 IR 피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피치 기법 이런 것들을 얻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는 네트워킹이 참 잘 되잖아요. 근데 호남권에서도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인맥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 피프티 캠프는 지역 창업자들의 IR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2박 3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치러졌다. 첫날에는 IR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가 이뤄졌고 이튿날과 사흘째 날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각 지역에서 엔젤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참석해 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리고 창업자들의 IR 발표 후 실질적인 엔젤 투자 상담이 이어졌다. 제품을 파시는 곳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엔젤 투자자들을 만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참석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일단 저희들이 기술 고도화에 모든 것들을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멘토링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고 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 몰려가기 마련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나 지방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 호남권의 엔젤 투자 허브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 네트워킹도 함께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엔젤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다. 엔젤 투자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광주 지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엔젤 투자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투자 성공 사례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엔젤 투자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높였다. 충청권 엔젤 투자 허브에서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초청해 엔젤 투자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지역 기업인들과 투자자, 그리고 창업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과거에 그 2012년도에 벤처 버블이 있기 전에는 사실 비상장 주식 투자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 사실 투자가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사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엔젤 투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재원의 지원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기업인분들이 함께 기업을 육성시켜서 후배 기업을 양성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선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엔젤 투자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이들과 지역의 유망 기업들을 연결시키고 투자 성공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엔젤 투자는 물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트업 생태가 서울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더 투자할 곳이 없는 이런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허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서울을 가지 않고 지역에서 착근해서 지역에서 투자를 받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엔젤 투자 허브가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첫걸음말을 떼면서 엔젤 투자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기대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정부도 엔젤 투자 허브를 경북, 경남, 강원권까지 차례로 확대해 엔젤 투자의 저변을 전국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여기에서 발굴된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은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허브 전용 펀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허브 펀드에서는 지자체도 들어오고 또 모태 펀드도 들어와서 한 광역군당 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할 거고 이 펀드에서는 지역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들 위주로 투자가 집중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투자를 받은 이 스타트업들은 이 시드머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R&D 자금이라든지 인력 확충 등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대. 녹색 성장과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를 주도할 주역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누가 주도해 나가냐? 스타트업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화이자는 화이자가 만든 게 아니라 바이오엔테크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거예요.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스타트업들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은 이런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키워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변혁의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창업. 그러나 성공을 위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창업자들이 길을 잃고 힘들어할 때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엔젤 투자자의 응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 9명, 아니 1명이 동의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나 또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9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그 1명의 편에 서서 이들을 이제 응원해 준다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시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엔젤 투자나 초기 투자가 또는 벤처 투자가 이런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굉장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으로 부장한 초기 창업 기업들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의 마중물이 될 엔젤 투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엔젤 투자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엔젤 투자 화이팅! 화이팅!